다양한 종류의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는데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임산부이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제대로 이제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병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칸디다가 굉장히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좀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재성의 요인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 중에 하나다. 그런 감염 우리가 기회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칸디다 아니면 캔디다에 의한 질병은 표재성 칸디다, 구강인두 칸디다증, 기저귀 발진, 만성점막 피부 칸디다증. 이거 좀 잘못 써놓은 거네. 표재성 칸디다랑 요 뒤쪽에 내재성이나 아니면 심재성 칸디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표재성 칸디다증으로 나눠지면 임상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외부에서만 그냥 걸리는 그냥 피부 쪽에 걸리는 칸디다증이 사실은 제일 흔한 편이지만 내부에서 뭐 관절염이나 수막염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칸디다 감염증은 어린이의 기저귀 발진에서부터 노인들의 침입성 칸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관찰이 된다. 자, 일단은 이 칸디다증은 면역이랑 굉장히 그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 발달이 안 된 어린애들이든지 아니면은 면역력이 되게 약해진 노인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기저질환과 연관이 돼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면역이랑 굉장히 관련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죠.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약자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은 그 몸에 있는 이제 T세포가 방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서서히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대부분 뭘로 주냐면은 이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칸디다증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외부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본인의 몸 안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스스로 방어를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에이즈 걸린 환자에서 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 질병 중 하나이고, 자 병인체 원인체 이제 칸디다가 되는 거죠. 보면 뭐 알비칸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칸디다가 있고 얘는 효모예요. 효모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발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약간 이분법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이분법은 반으로 이제 쪼개지는 거고 세균은 보통 이분법으로 증식하죠. 세균이 하나 있으면 반으로 쪼개져서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살아가는 형태인데 그 발화 아니면 분화 이거는 하나의 효모가 있으면은 여기서 혹처럼 하나 튀어나오고 걔네들이 또 나가서 사는 형태인데 얘네들은 되게 특이한 게 효모의 형태이고 딱 특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모든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효모인데 특이하게 약간 곰팡이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효모라 그러면은 이 균사를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효모라 그러면은 이게 효모의 형태예요. 전형적인 효모의 형태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튀어나오는 눈사람처럼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자기가 발화를 하고 분화를 해가지고 증식을 하는 형태인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균사라는 걸 만들어요. 이런 거는 사실 어디서 보이는 형태냐면 곰팡이에서 보이는 형태예요. 곰팡이가 균사라든지 포자를 통해서 사실 전파를 시키는데 그래서 효모이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곰팡이의 형태를 지닌 그런 좀 특이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날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효모인데 약간 곰팡이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효모로 이제 그 비슷하게 그 질병 보이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강아지 키울 때 그 말라세치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쥐라든지 이제 지간부라 그러죠. 발가락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맥주 냄새 같은 거 막 풍기면서 또 막 심하게 긁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긁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끈적끈적해요. 여기 또 만지면. 그리고 막 갈색으로 흰 강아지인데 갈색으로 뭐 색이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있죠. 그런 게 이제 원인이 그 이제 말라세치아랑 비슷한 혐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어쨌든 감수성이 있는 동물은 굉장히 다양한 동물에서 감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류, 감수성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거라 그랬죠. 개, 말, 소, 돼지, 양, 마우스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전파 양식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외부의 감염원보다는 내인성 감염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외부에서 내가 뭔가 감염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 몸 안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질병이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내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몇 조개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균인데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면역력이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이라든지 얼굴에도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들을 갖다가 이제 뭐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이제 여드름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데 면역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염이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당연히 기저질환, 뭐 당뇨병, 결핵, 매도, 암, 비만, 에이즈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내인성 전염원에 의해서 감염이 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이들처럼 애초에 면역력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은 형태이면은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거라고 했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기회감염이라고 해요. 기회감염. 기회감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회감염 설명이 있나? 설명이 있나? 기회감염이라는 거는 지금 딱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아닌데 몸 안에서 어떤 특정한 기회,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몸에 어디 뭐 빵꾸가 난다든지, 빵꾸가 난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장 이런 데 천공 같은 게 생기면은 장 안에 있던 세균이 보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원래는 질병을 몸에서 안 일으키는데 자기가 있던 장이 아니라 복강으로 가니까 거기서 뭐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이지만 특정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감염을 시키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기회감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회감염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구강 점막 피부의 병변으로부터 나온 균과 이제 접촉을 해서 어쨌든 전파가 될 수 있고, 뭐 어쨌든 산모에서 신생아로 지렴을 통해서 어쨌든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뭐 이제 발진 같은 게 이렇게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에 그 감염이 돼서 허옇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진균성 질병이 대부분 기회 감염이나 이런 식으로 내인성 그런 것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감염이 된다기보다는 스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벼운 증상으로 뭐 아구창이라든지 뭐 기저귀 발진, 아구창이 뭐 약간 속어처럼 쓰이지만 사실 이제 입안이 이제 병변이 생기는 거죠. 구순염이라든지 심각하면은 뭐 이런 면역 질환이 좀 심한 경우에는 뭐 농양, 수막염, 관절염, 심근염, 심내막염, 골수염 같이 조금 심각한 질환으로 이완이 될 수도 있고, 자, 동물 감염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상부 소화기계, 새가 보면은 사람이랑 소화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식도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모이주머니라는 것도 있고, 새는 위가 이제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위 얘기하면 질긴 닭똥집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래 위가 하나 있고, 그걸 이제 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다른 위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새가 소화기가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가는 것도 좀 다르죠. 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총 배설관을 통해서 오줌이랑 섞어서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이제 식도라든지 상부 소화기계 쪽에 응고된 우유와 유사한 반점 형태의 플라그가 이제 점막에 붙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방염이나 유산 같은 것들도 유발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산재하는 균이에요. 산재하는 균. 그래서 사실 전염이 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인성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확 이완이 되는 거죠.
보는 방법은 되게 비슷해요. 이거는 그냥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는데 그냥 동물병원 같은 데서 혐오라든지 아니면 곰팡이 같은 거 볼 때는 이 KOH라는 용액을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현미경 밑에서 보면은 이런 균사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효모이지만 특이하게 균사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길쭉길쭉한 균사가 조금씩 보이게 되고 검사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고 치료제는 보통은 이 여기부터 뭐 졸이부터 있죠. 졸 혹은 이 아졸개가 곰팡이 종류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라세치아 같은 거 치료할 때도 아니면은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링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치료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런 졸 계열의 약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소적이냐 전신적이냐에 따라서 투여형을 달리한다. 국소적이면은 이런 졸 계열 중에서 이제 뭐 바르는 걸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전신적으로 감염이 됐으면은 먹이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감염된 조류는 뭐 도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좀 애완용이면은 이런 약들 같은 것들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인성 질환 같은 경우는 뭐 기저귀 발진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저귀 발진 같은 경우도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 질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덜 받고 하면은 질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인성 질병이라든지 기회감염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영양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관리만 잘 해주면은 치료가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질 남았는데 딱 5분만 쉬었다가 제가 엄청 빨리 끝낼게요. 우리 47분이죠? 한 52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수업 5분 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셨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성 이질 할게요. 자, 이질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질은 시겔라라고 하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뭐 엄청나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통 한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질이 우리나라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질에 이제 걸려가지고 막 설사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계속 뭐 수액 맞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전형적인 후진국병입니다. 이질이.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나 이런 데서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온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질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질균 세균이에요. 쉬겔라 지금 SPP라 돼 있는데 이거는 스피시즈 종의 약자예요. 스피시즈가 영어고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쉬겔라 뭐 뒤에 다른 게 성이랑 이름이 붙는데 지금 이름이 워낙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스피시즈라고 그냥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람 음성의 길쭉길쭉한 그런 세균 이질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고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설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설사입니다. 설사. 이거는 그냥 계속 설사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 특히 소화기성 질병에 걸리면은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설사, 그 다음에 구토, 그 다음에 이제 복통이 있어요. 이제 이질은 그 중에서도 설사를 계속하는 특히 이제 수양성 설사라고 해서 물설사처럼 계속 설사가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설사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탈수가 온단 말이에요. 탈수가 오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액을 계속 막고 약을 먹고 그런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탈수를 통해서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사망하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보통 치료를 받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시가 키옷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이름을 따서 뭐 시겔라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었고 아주 대표적인 장내세균과예요. 장내세균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엔테로바케시아라고 해갖고 그 살모넬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질균이라든지 뭐 여시니아 엔테로폴리티카라든지 이런 애들 갖다가 그러한 음성에 이런 강균으로서 설사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균이니까 뭐 막대나 지팡이 모양이고 운동성이 없고 포자는 형성하지 않습니다. 포자라는 건 여기서 아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몇몇 균주는 시가톡신이라 그래서 독소를 이제 생산하기도 하는데 마치 대장균의 5157H7의 베로톡신과 유사하다. 그래서 대장균이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5157, 뭐 5104 뭐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생산하는 그런 독소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장균도 장내세균과예요. 두 독소 모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돼 있고 이와 같이 대장균과 표현학적으로 유사하고 조상도 같아서 사실 한 종으로 묶여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PCR을 하면은 이 유전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균으로 묶이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혈청형에 따라서 얘네들은 그 아까 제가 스피시즈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별로 나누기보다는 혈청형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뭐 디센테린이, 뭐 플렉스나린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소네인은 다 이제 유명한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뭐 얘네들끼리 어떤 뭐 병원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수준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배양을 할 때는 얘는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이제 배양을 하게 되죠. 살모넬라랑 지금 우리가 배운 이질 시겔라랑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우는 배지도 XLD라고 하는 되게 비슷한 부위에서 배양을 하고 있고 이질균 같은 경우는 그 XLD 상에서 보면은 이게 메콩키아구나. XLD 상에서 보면은 이제 뭐 어쨌든 약간 뭐 살모넬라처럼 그 이제 어쨌든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LD 배지라든지 메콩키 배지라든지 그다음 뭐 소비톨 메콩키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그다음 SS 배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장내세균을 키우는 그런 배지에서 배양 배지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배양 같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지는 않으니까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XLD 상에서 이렇게 까만색의 점을 보여요. 투명대가 보이고 점을 보이는데 그 XLD 같은 그냥 그 시겔라 이질균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보이는 건 비슷한데 이렇게 까만 것들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 자, 이질균은 영장류나 다른 포유동물 감염에 이제 특화된 세균으로서 자, 이질균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끼리 감염이 된다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지만 그 어디서 왔냐 그러면 얘도 이제 원숭이에서 왔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에서 주로 감염이 되고 원래는 이제 사람이 전염병이나 원숭이에 감염돼서 다시 2차적으로 다시 사람에 대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 실험적으로 쥐나 렛에서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자, 임상 증상은 뭐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넘어가면 운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역, 복통, 설사를 보이는 전형적인 장내세균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뭐라 그랬죠? 설사예요, 설사. 대부분 설사를 굉장히 극심하게 보입니다. 심하면은 중추신경의 증상까지 보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시겔라 디센테리에 걸려서 아주 운이 나쁘면은 그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 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에 걸리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자, 뭐 다양한 합병증은 뭐든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세균 감염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폐혈증이라 그래서
그 혈액이가 이제 그 세균에 의해서 완전히 감염돼 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거대 결장, 장천공, 직장 탈출증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면은 장이 이제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전파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전파 양식. 얘가 왜 후진국병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장내 세균이 퍼지게 되면 설사나 구토를 보인다고 그랬죠. 선진국에서는 이런 장내 세균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냐면 식품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식품을 먹고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는 루트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후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냐면은 식품보다는 사람이랑 사람끼리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손을 잘 씻지 않아서 손에 이제 분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상태로 이게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사람이랑 사람 간 감염의 형태가 많고 선진국에서는 식품을 통한 감염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급수와 식품 매개로 주로 전파가 되는데 1차적으로 그렇게 전파가 됐다 그래도 이게 사람한테로 넘어와서 사람이랑 사람끼리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매우 적은 양으로도 이제 감염이 되기 시작하고 가족 내 2차 발병률, 코로나도 가족 내에서 이제 2차 발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 10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전파가 되는데, 자 이런 그 경로를 갖다가 식중독 말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장내 세균이 전파되는 형태가 피컬 투 오랄이라고 해서 대변 구강 경로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변을 놓쳐 그러면은 이 변을 갖다가 직접 먹는 건 아닌데 보통은 손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같은 데 묻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섭취를 함으로써 감염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피컬 투 오랄이고 뭐 이런 루트가 흔하겠어라고 생각을 해도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제대로 씻지 않거나 보건 환경이 이제 열악한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질에 감염이 되면은 계속 설사를 해요. 계속 이제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설사가 수양성의 형태라고 그랬죠. 물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여러분들 밥 먹는데 죄송한데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처럼 나오니까 막 튀어서 손에도 묻고 몸에도 묻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2차적으로 자기 손에 묻는다든지 남의 손에 묻어서 또 입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변에서 입으로 이런 구강 경로, 대변 구강 경로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진국방답게 좀 보건 수준이 좀 발달되지 않은 그런 나라 대상으로 특히나 어린아이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이질 발생이 사실 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들어왔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코라든지 인후두부 이런 데서 호흡기성이니까 시료를 갖다 면봉으로 채취하죠. 이거는 장내세균 쪽이니까 분변에 이제 그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나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면봉으로 채취를 해서 배지에서 배지에서 키워요. 그래서 이 XLD 배지에서 키워서 까만 점이 뜨면은 살모넬라, 점이 안 뜨면은 이제 이질 이런 식으로 해서 배양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이것도 배양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PCR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냥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생제를 이제 당연히 세균이니까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거는 설사만 그냥 하는 것만 잘 넘어가면 결국은 다 낫게 돼요. 그래서 설사할 때 탈수라든지 이런 것들 생기지 않게 소위 말하는 이제 수액 치료, 항생제, 대증요법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액 주면서 그냥 뭐 설사할 거 다 하고 질병이 이제 지나가게 이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의 위생이 가장 중요해요. 피칼 투 오랄 루트로 가는데 변을 직접 먹는 게 아니죠. 매개체가 되는 게 손이란 말이에요. 손.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손을 잘 씻는 보건위생이 발달한 곳에서는 이런 질병의 발생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편이고 당연히 감염자의 접촉 격리 위생관리로 전파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뭐 배양 검사를 요새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동남아 지역 해외여행 시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남아 지역에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만든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오염이 되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